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요번에 리뷰할 현장은요, 저희 레이아웃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시던 클라이언트 분들 댁이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용부가 극대화된 집의 아주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부터 좀 설명하기 전에 앞서 21년도까지 가장 유행하던 게 이 K 인테리어라고도 불리는 벽면을 다 화이트로 만드는 인테리어가 지금까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나서 이 클라이언트 분들의 취향이 완벽하게 이 유럽 기준에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러피안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셜 페인트와, 그리고 굳이 화이트가 아니어도 좀 어떤 분들에게는 어둡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그레이 감성으로 집을 꾸며봤으니까 그걸 포인트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공용부가 강조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또 국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웰컴 구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집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구조로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그 부분의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 제가 권장드리는 최소폭이 있어요. 28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싱크볼과 식기세척기, 그리고 요 인덕션을 둔 상태에서요, 인덕션이 주동선으로 너무 붙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운 용기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항상 벌려주셔야 되고요. 반대쪽으로 갔을 때는 물이 벽면에 튈 걸 감안해서 좀 공간을 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현재 보이시는 이 구성이 나오고요.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저는 이 큰 아일랜드에서 큰 조리 공간을 더 사용하셔라 해서 이 지금 털리지 않는 내력벽, 요 내력벽을 감싸서 이쪽으로도 아일랜드가 연장이 돼 있고, 요 반대쪽으로도 아일랜드가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리 공간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보기 싫은 가전들은 이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어를 했습니다. 근데 디트리시 최고급 사양 인덕션을 구매하시는 바람에 조금 더 좁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조리 공간이 확보돼 있고, 칼질을 하고 뒤로 재료들을 밀어낼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보를 한 상태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다운드래프트들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좋거든요. 그 상황에서 천장형 후드가 내려오면 시야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운드래프트들을 사용하셨고요. 물론 구매는 우리 소비자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냉장고장 사이즈에 맞게 매립을 했고요. 요 단순히 선반으로 구성된 장을 사용하시게 되면 수납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양념통이나 좀 다른 부분들, 이런 걸 저희는 특수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빌트인식 오븐을 수납을 해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좀 가전 수납장 만들었고요. 센서 등이 있어서 장을 열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명이 켜지게 돼 있어요. 이 아일랜드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조리 공간 외에도 이렇게 연장을 한 이유는 식공간에서 보이는 뷰가 아일랜드가 더 길어 보여야지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 앞부분을 더 내력벽 쪽으로 끄집어내서 연장을 했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작은 오브제, 장식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센트를 넣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식탁 쪽에서 쓸 수 있는 콘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당겨서 쓸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이 반대편을 아일랜드 깊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 쪽에서도 수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반대 공간에도 수납이 일자로 다 꽉 찰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수납이 필요 없다고 소비자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이 디자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라믹으로 이 아일랜드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벽면과 뒤에서 받아주는 무거운 색채와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식공간이죠. 이 식탁을 만들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식탁이라는 게 저희 나라에서 표현하기 식탁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테이블이잖아요. 복합적으로 여기 앉아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저한테 처음에 요청했던 게 나는 홈카페도 필요하고 홈바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면형 주방이었으면 좋겠다.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지금 소통을 중시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40평대 아파트에서 다 풀어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말하는 레이어의 겹침, 식공간과 이 뒤에 있는 홈바 부분과 주방을 한 공간의 위치를 배치해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나왔죠.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는 3000 정도 되고요. 의자를 8개만 뒀지만 실질적으로 더 하나씩 둬도 충분한 공간감이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제작등 설치했는데요. 선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가로지르는 케이스도 없어서 전선을 미리 위치에 심어서 이 관 속으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레이아웃 배치가 있으면 이것처럼 식탁등 위치도 배치하고 조명 계획도 미리 세워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에는 식탁 제작할 때 아일랜드 상판과 맞춰서 시공을 한 상태고, 이 뒤에 보이시는 이 홈바 부분도 전체를 다 오픈해서 개방감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열어버리게 되면 조금 단순해 보이는 이미지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키 큰 장을 쭉 배치하고 오다가 중간에 상하부 장으로 나누고 다시 키 큰 장으로 바꿨습니다. 요 상부에 보이시는 콘센트는 바흐만 콘센트 사용했고요. LED바 심어서 지금 조명으로 강조했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해법은 이쪽에 와인렉을 설치해서 설정을 했고, 중요한 부분이 이만큼 왜 공용부를 강조하게 됐냐면 이분들이 가족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 친구분들이 모임을 한 10명에서 12명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시게 됐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서 외부에서 만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에서 해결할 수 있게 좀 해법을 찾았고요. 상석자리,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식탁에 상석자리에 의자를 두게 되면 총 12명 이상도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절날 풍경 있죠? 거실에 교자상 피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파티를 하는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다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천장까지 도장을 한 상태인데, 이 발페인트에서 나오는 발레나라고 하는 스페셜 페인트, 국내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이 페인트의 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페인트 결이 빙상결이 아니라 눈처럼 약간 질감이 있는 형태의 페인트를 설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집이 지금 회색 계열의 약간 콘크리트 느낌이지만 좀 따뜻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터치감이 있는 페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 페인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채는 처음에 베이지 톤 그리고 그레이 톤을 좀 제안 드렸었는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젊었을 적에 스페인을 여행하셨을 때 뭐 호텔을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꿈꾸셨대요. 나는 나중에 집을 꼭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 부분을 차용을 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색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현장에서 풀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 지금 보이시는 이 가구 배치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장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현재 도어예요, 도어. 근데 도어를 설정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크 도어, 히든 도어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어렵냐면요. 이 일반적인 히든 도어의 이 구동 방식은 우측에서 경첩이 이 도어를 잡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게 되려면 이 경첩을 잡아주는 벽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벽체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가구 잎이를 붙여도 결국은 이만큼의 벽체처럼 보이는, 혹은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서라운드처럼 보이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해소법으로 저희 현장 소장 김승민 소장의 의견에서는 그럼 장을 이만큼 빼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먹통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요만큼 장을 배치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멀쩡한 공간을 먹처리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분들한테 이제 제가 고안한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부와 하부에서 힌지로 잡아주는 도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발생했죠. 왜냐면
이 스토퍼 부분이 이 문을 가리고 있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뚫려 있는 방식이라 이 안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럼 두 번째 해법으로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 가구 EP도 18T, 30T, 25T 이런 식으로 T수가 나눠지는데요. 이 문이 움직이는, 자 우선 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이 도어 반경까지는 18T EP로 처리를 하고요. 도어가 움직이는 이 반경만큼만 18T EP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18T EP와 30T EP의 이 간격 사이, 요걸로 지금 빛샘을 제어를 한 겁니다. 문을 닫았을 때. 그래서 문을 닫으면 장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장 색깔과 맞게 조색을 해서 도어를 칠한 상태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공간이 조금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방이 나오는데요. 안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방에서도 제가 레이아웃 변화를 굉장히 크게 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출근 시간이 달라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불을 켜고 이런 행위들이 남편분의 숙면을 이제 방해하신다 생각을 해서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기준점으로 있는 이 가벽을 제거를 하고요. 좌측과 우측에 지금 붙박이장을 지금 배치를 하고 그 우측에 있는 붙박이장이 침실로 가는 빛을 차단하는 파티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화장대, 붙박이가 나와서 수납을 충분히 해소해 준 상태에서 공간 분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명 계획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자체를 다운라이트로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너무 많은 천장에 구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보이기 원해서 라인 조명 하나로 제어를 했고요. 포인트가 돼야 되는 이 공간 자체는 지금 포인트 등을 하나 둬서 제어를 했습니다. 다른 방에 서재가 위치해 있긴 한데 그래도 간단한 노트북이나 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 지금 닷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화장실 벽 쪽에 있는 데가 벽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스위치만 놔두고 온도 조절기는 저쪽으로 옮긴 상태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는 지금 조명 배치가 없고요. 다 간접 조명으로만 지금 구성을 한 상태고 침대월도 간접 조명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요 지금 보이는 이 벽면 때문에 이 붙박이장을 뒷면에 처리를 해서 지금 파티션을 만들었잖아요. 드레스룸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스위치로 흔히 얘기하는 3로 스위치, 저쪽 반대쪽에서 켜고 끌 수 있고 이쪽에서도 켜고 끌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방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저는 많이 넣기보다는 실생활에서 편리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구성과 또 스위치 배치로 안방을 구성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사용하시길 희망하셔서 안방 쪽하고 단자를 지금 맞춰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요즘 강조하는 파티션이 욕조위가 아니라 그 밑에 단차를 만들어서 강도가 있는 곳에 파티션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조라는 게 물을 바깥으로 넘어서는 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넘어섰을 때 바로 하단에 트렌치를 배치해서 트렌치 부분에서 넘어오는 물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저 안쪽에 보이는 보기 싫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파서 매립형 공간 타일로 지금 감싸서 마감을 지었고요. 이 집의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SMC 천장에서 간접 조명을 넣는 법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MC 천장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우측면에 보면은 간접 조명을 잘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런 시공 디테일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공개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거울 부분이 이 우측장에 매립형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 수납장이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울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소비자분께서 이 좁은 공간에 좀 협소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희망을 하셔서
이 조명 거울인데 이 스위치로 이렇게 변환도 되고요. 이걸 제작하시길 희망하셔서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처음에 구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 위치에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내 눈이 카메라라고 상상을 하고 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뷰에서 좀 눈으로 그 공간을 담아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집을 구상할 때 지금 보이시는 이 뷰처럼 완전히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집 전체가 한눈에 담겼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흔히 웰컴 구조, 오픈식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이 공용부를 정말 극대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공간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위치에 소파가 있고, 그 뒷면으로 가장 이뻐 보이는 주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뚫려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약간 투시성이 있는 파티션을 설치해서 안정감을 찾아줬고요. 그리고 자녀분께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파 쪽 위치, 이 위치는 조명을 다른 데보다 좀 밝게 했습니다. 라인 조명에 대한 책이 없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나 라인 조명 너무 많이 봐서 좀 이제 식상하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간접 조명, 저 소파 뒤쪽에 있는 메리평 조명, 천장 쪽으로 마이너스 간접을 잡았고요. 그 앞에 있는 요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불리는, 요즘 또 트렌드화 되고 있는 조명인데요. 마그네틱 레일이 설치되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그냥 갖다 대면 이 조명이 자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명을 쏙 빨아들여요. 그리고 불이 들어오죠. 그런 형식의 조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저희 위치를 보면 보이시는 것 같이 책장과, 그리고 이 가족분들이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 기념품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구성할 수 있는 선반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TV면.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주로 제일 많이 다니는 동선인데, 만약에 제가 이 TV를 매립하지 않고 노출시켰으면 이 TV에 브라켓이 항상 노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TV를 매립하기 위해서 조금 뺐는데요. 그럼으로써 여기 보이는 이 내력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좀 보기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좀 매스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를 라운드로 이렇게 한 바퀴 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바닥은 600에 1200각 타일 사용해서 현관부터 쭉 연결되게 들어오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위치가 좀 공간이 선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보이는 이 벽 공간, 이 뎁스를 유지했고요. 요 뒤에 공간부터는 깊이가 갑자기 한 번 더 깊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간 로스로 날리기에는 좀 아쉬워서 이렇게 팬트리장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장도 지금 열리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분배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고요. 저 하단에 있는 분배기를 옮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 위치에 보존을 하고 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수납하지 않는 부분들은 위에다가 수납을 하고, 하단에는 분배기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도 좁은 집은 아닌데 열 수 있는 벽은 최대한 다 열어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V 부분 매립할 때도 간격 잘 조절해서 매립했고요. 스위치도 저희가 선택한 페인트 결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했고,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캡이 보통 나오는 게 화이트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센스 있게 저희가 도색을 같이 해서 색상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보이는 기물들이 웬만하면 컬러가 이색지지 않게 많이 제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공간은 이제 현관을 설명드리려고 왔는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조명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다운라이트가 아니라 광원이 천장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눈부심의 효과를 최저로 만들 수 있는 등을 선택을 했고요. 벽면이 지금 스페셜 페인트고
또 계통이 그레이 계통이기 때문에 일부러 전구색을 차용했습니다. 간접 조명 역시도 색상을 맞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구색으로 사용을 했고요. 저는 이 현관이 보통은 이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가로폭이 긴 경우와 세로폭이 긴 경우로 나뉘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이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거실 쪽하고 현관하고 같은 타일을 사용했지만 이 디딤돌을 기준으로 현관 쪽으로는 가로 시공을 했고요. 디딤돌을 기준으로 거실 쪽 안쪽으로는 또 세로 시공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제가 첨부한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이 세로로 긴 형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관과 거실 쪽에 타일 나눔이 좀 다른 방식으로 돼 있다 정도가 특징이고요. 톤 앤 매너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진그레이 컬러의 현관장을 선택을 했고 행이용으로 띄웠는데, 요즘 저희가 하는 풀도어라고 불리는 푸시 형태로 쓰시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찬넬 형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다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하는 스위치와 인터폰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서 현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고요. 많은 건설사에서 아트월 쪽으로 인터폰을 두는 이유는 이 동선 계산을 할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트월로 이동해서 어떤 방문자가 왔는지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트월 자체가 좀 지저분해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스위치와 인터폰과 TV가 한 번에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차피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현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관 쪽으로 인터폰을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명하기 전에요. 이 스위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색상이나 이런 걸 맞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 공간에 스위치의 이 동선을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위치와 두 번째 스위치는 지금 화장실 자체의 동작이고요. 요 세 번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천장 조명의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는 스위치 동작하는 동선을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 해외 거주를 오래 하시다 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건식으로 사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거실 타일과 화장실 타일의 수평을 1대1로 잘 맞춰서 들어왔고요. 자, 샤워부스 안쪽으로는 다운시킨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단차를 한 6cm에서 7cm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물의 방향,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물매를 한쪽으로 줘서 저쪽 끝으로 트렌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차를 형성하시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되실 게 단 밑으로 샤워부스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바깥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좀 건식 화장실이라는 거를 저는 한국식 화장실에서는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변기 같은 경우나 화장실 청소할 때 결국 물을 좀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에 1200각 타일을 지금 써서 굉장히 화장실이 넓어 보이고 커 보이긴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타일 나눔, 타일 간격 나눔을 할 때 이 조명이 닿는 부분에는 타일의 수평과 수평이 만나지 않게 수직선과 수직선이 만나게 많이 제어를 해주시면 좋고요.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 불을 굳이 켜지 않고서라도 센서 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마침 또 센서가 켜졌는데 지금 센서 등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스위치를 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들어올 때 센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착을 한 상태고요. 요즘 장에 이 거울장이 걸리는 부분을 최소의 간격을 놔두고 시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공간이 충분할 때는 최대 사이즈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세면대라는 게 좀 작아져도 담수량은 비슷해요. 근데 그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면대는 좀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이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히든도어를 설정을 할 때 분할을 잘 나누고 손잡이도 최대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택을 한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바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헤펠레 제품이고요.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강남철물이라고 연락을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좀 따뜻한 전구색을 차용해서 그레이 계통의 바탕이 왔을 때 굉장히 어우러지게 만들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세탁 보관을 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고급 공간을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탁물을 바로 현관 쪽에서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차용을 해서 현관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에 런드리를 설정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쪽은 서재로 들어가는 방이고요. 반대쪽이 이제 자녀방인데요. 제가 처음에 레이아웃을 잡을 때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게 공간이 물론 40평대가 절대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모든 걸 다 원하시는 부분을 넣기를 희망하실수록 좀 공간을 겹쳐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제 레이어를 좀 겹친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실부에서 단순히 TV 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실 개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책을 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거실에서 해줘야 될 부분, 주방에서 해줘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방에서도 같은 효과를 냈어요. 우측에 보이는 게스트룸 같은 경우하고 서재를 합쳤고요. 이쪽은 자녀방이지만 저 안쪽에 책장들을 배치해서 공부방 겸 자녀방을 다시 설정을 해준 거죠.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대세인 화이트 인테리어 플러스 우드도 섞고 물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디자이너가 일반적이지 않고 클라이언트 분이 스페셜한 취향을 갖고 있을 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굉장히 행복했던 프로젝트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공용부를 완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장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취향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오시면 잘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현장 잘 마무리해준 김승민 소장과 이수영 디자이너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